자, 오늘 개소리는 다한증 할 겁니다. 여름철에 많이 호소들 하죠. 땀이 너무 많이 난다. 이런 얘기 많이 하시는데, 그래서 다한증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자, 땀은 왜 나냐면은, 더울 때 체온을 조절하려고 나죠. 이게 1번이고, 2번, 우리가 긴장할 때 또 땀이 나요. 자, 오늘은 조금 다른 얘기를 해볼 건데, 진화에 대해서 얘기를 잠깐 해보죠. 그냥 재밌는 거니까. 자, 우리 호모사피엔스 이전에도 유인원이 있었죠. 인류가 있었어요. 근데 호모사피엔스의 역사를 한 30만 년 정도로 보는 것 같아요. 문헌상에 70만 전도 보는 것 같긴 한데. 근데 생각해 봅시다. 이집트에서 우리까지의 문명이 약 5천 년 됐어요. 그쵸? 그러니까 이게 정확히 얘기하면 0.5만 년이에요. 0.5만 년. 그러면은 30만 년이라는 시간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문명이 약 60번 정도 반복됐을 수 있는 시간이에요. 문명이 무너졌다가 새로 세워났다가 60번이 반복됐다는 게 아니라 그 정도의 시간이라고 60번이나. 저는 이거를 감히 상상할 수가 없어요. 30만 년 동안 우리의 문명이라는 게 60번이나 반복됐다. 아무튼 놀라운 시간이에요. 자, 그럼 다시 이제 진화 이야기로 넘어와서 왜 긴장할 때, 더울 때는 당연할 것 같아요. 추우면 옷을 입으면 되는데 더우면은 우리는 체온을 유지할 수가 없죠. 체온을 유지할 수가 없는데 이때 이제 땀으로 기화열로 열이 나가면서 이제 체온을 다시 더워도 똑같은 체온 약 36.5로 유지하는 당연한 것 같은데 긴장할 때 우리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긴장한다는 건 요 30만 년 동안 어떤 일이 있었겠어요? 도망가는 거, 그쵸? 도망가는 거. 그 다음에 누군가를 공격하는 거.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교미하는 거. 이런 상황이 있겠죠. 도망가는 거 생각해 보세요. 우리 발바닥에 땀이 안 나요. 우리가 빨리 도망갈 수 있을까요? 아마 빠르게 도망가지 못할 거예요. 그리고 공격할 때 돌을 잡아서 누군가를 때리고 던져야 되는데 손에 땀이 안 나요. 그럼 공을 세게 잡을 수 있을까요? 아마 안 될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이유로 진화적인 이득이 있지 않았나. 그리고 우리 교미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사춘기 이후에 이제 우리는 땀도 냄새도 나고 좀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우리 교미가 가능한, 그러니까 생식 기능이 있다라는 것을 다른 객체한테 이야기를 해주려고 그러지 않았을까? 그래서 우리는 진화적 이득으로 긴장할 때도 땀이 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얘기도 좀 재밌어요. 저만 재밌었는지 모르겠는데 재밌는 것 같아요. 자, 땀에 대해서 알아봐야 되니까 오늘 땀이 어디서 나는지 한번 보죠. 땀은 이제는 우리 몸에 크게 나오는 곳이 이름이 조금 어려운데 두 군데가 있어요. 아포크라인 샘이라고 하는 곳에서 땀이 나고 또 하나는 에크라인 샘이라는 데서 땀이 나요. 주로 이제는 아까 얘기했던 교감신경이 활성화될 때는 얘를 자극해서 땀이 나고 더울 때는 얘를 자극해서 땀이 나기도 하는데 실제로는 꼭 그것만 있는 건 아니에요. 교감신경이 활성돼도 에크라인을 자극할 수도 있고 더울 때도 이 아포크라인을 자극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실은 우리가 더우면은 막 더워요. 그렇죠? 흥분되고. 그리고 막 흥분되면은 또 덥다고 느끼기도 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조금 다 그냥 섞여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도 알고는 가시는 거예요. 구분을 크게 이제 두 가지로 한다 이렇게 해요. 그리고 아포크라인에서 나오는 땀이 암내라고 그러죠. 쉬운 말로 그냥 암내라고 그러는데 이런 것들 좀 더 유발을 더 많이 하고 에크라인에서 나온 땀은 냄새의 원인이 되기도 하는데 냄새를 조금 덜 유발하는 것으로 보여요. 자, 땀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얘기하고 그럼 이제는 다한증에 대해서 치료는 어떻게 할 거냐? 우선 먹는 약으로 치료가 어느 정도 가능해요. 근데 치료 효과에 좀 개인차가 있어요. 그래서 용량도 조금 다르죠. 어떤 사람들은 한 알 먹고도 괜찮네. 네 알 먹으니까 땀이 좀 덜 나네. 아니야, 난 6알을 먹으니까 그제서야 땀이 덜 나. 그래서 조금 용량 차이도 있고 부작용이 조금 있기도 해요. 사람마다 이제 다르죠. 변비가 조금 있기도 하고 약간 졸림 그리고 이제 비슷한 이제 집중력 장애 이런 것도 약간 있기도 해요. 자, 그리고 또 하나 긴장되는 상황에서
머리나 가슴, 손 등에 땀이 난다. 아, 근데 이게 내가 사회생활을 하는데 방해가 될 지경이야. 이러면 이제 어떻게 치료를 하는지, 긴장되는 상황이라고 하니까 아까 약간 얘기했던 뭐 교감신경, 여기에 조금 관련이 있겠네요. 그래서 수술을 통해서 이 교감신경을 일부 뭐 혹은 절제를 해요. 이게 그런 게 하나의 치료 방법인데, 수술하는 게 실은 땀이 많이 난다라는 간단한 이야기에 비해서 수술은 조금 이게 복잡한 수술이에요. 뭐 복잡하다고 표현하는 게 맞을까요? 어쨌든 수술은 쉽지 않아요. 이 뼈가 우리가 손을 뒤로 했을 때 등에서 만져지는 뼈예요. 그러니까 이쪽은 우리 몸의 내부가 되는 거죠. 근데 수술은 어떻게 이루어지냐면은 이 부분에서 이루어져요. 이 부분에서. 근데 이 부분은 등에서 바로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라 겨드랑이를 통해서 길게 내시경관을 넣어서 이 부분을 절제하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수술 자체가 그렇게 간단하진 않아요. 꽤 깊숙한 부분을 수술하니까. 그리고 수술을 하고 나면은 나 수술 결과가 조금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러면은 이거를 되돌리기가 어려워요. 되돌리기 안 돼요. 그래서 수술을 할 때는 이 수술은 특히나 더 신중히 고려를 해야 돼요. 그래서 몇몇 국가에서는 뭐 보다 더 신중히 한다고 미성년자에 대해서는 수술을 못하게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좀 제한을 해놓고 있기도 해요. 자, 다음은 이런 분들이 있어요. 나 다른 데는 다 괜찮은데, 내 손바닥 어쩔 거야. 내 발바닥 어쩔 거야. 이런 데서 땀이 난다면은 보톡스 치료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보톡스로 성형 같은 거, 뭐 뿌띠 성형 이런 거 해보신 분은 잘 알 텐데 지속 시간이 평생 가는 거 아니에요. 3개월에서 6개월, 뭐 길면은 10개월 가기도 하는데 그래서 이제는 이런 것들은 매해 수술을 하기도 하죠. 뭐 초여름 아니면 늦봄에 수술을 해서 특정 부분에 땀이 안 나도록 이렇게 하기도 해요. 근데 그 수술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한번 볼까요? 정말 이런 식으로 땀이 나는 경우도 있어요. 뭐 레몬즙 짠다고 얘기하는데 뭐 있고 레몬즙 짜는 경우도 있고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막 이렇게 쓰면서 외우고 있는데 선생님 저 종이가 찢어질 정도예요. 이게 젖어가지고 그러니까 이러면은 손바닥에서 땀을 좀 덜 나게 하는 수술을 할 수가 있죠. 어떻게 하냐면요. 하나의 손바닥에서 한 30군데 50번을 보톡스가 들어있는 바늘로 도도도도도도도도도 이렇게 찌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술은 아니죠. 시술 시간이 그렇게 길지는 않아도 물론 부분 마취를 조금 하기도 하는데 꽤 아프죠. 그리고 이거를 매해 한다는 거는 실은 그렇게 썩 쉬운 방법은 아니에요. 자, 이외의 방법도 있어요. 뭐 의학적인 접근은 아닐 수도 있는데 화장품을 이용하는 거예요. 뭐 시중에 팔죠. 데오드란트라고 하는 거. 데오드란트가 좀 어려우면은 이런 거 있어요. 네 등이야? 뭔 소리야? 네 팔이야? 아니야. 아니야. 네 배야. 여기서 나온 화장품들이 있어요. 뭐 적정한 용량을 통해서 FDA 뭐 승인도 받고 안정적으로 쓸 수 있어요. 그래서 데오드란트 쓰게 되면은 단순한 더위에 의한 땀이면은 효과가 꽤 괜찮아요. 꽤 괜찮아요. 그래서 24시간, 48시간 정도 유지되는 이런 거를 사용해 볼 수도 있어요. 자, 정리를 해보면은 그냥 전반적으로 땀이 난 어떻게 좀 해보고 싶어. 그러면은 먹는 약 고려할 수 있고 아까 얘기했던 데오 어쩌고 니 어쩌고 그거 쓸 수 있고 나 특정 부위에만 땀이 많이 나 그러면은 아까 얘기했죠 보톡스 사용할 수 있고 그리고 바르는 거 데오 니 팔이야? 아니 그거요 니 배야 그거 쓸 수 있어요 데오드란트 근데 나 이제는 지쳤어 해볼 거 다 해봤는데 안 되고 사회생활 뭐 내 직업이 기자인데 아니면 나 사람 만나는 경우 많은데 뭐 아나운서 이런 사람인데 나 너무 힘들어 그러면은 이제는 수술을 고려해 볼 수도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어요. 자, 오늘 개소리는 여기까지입니다.